영화 향수의 다른 결말 버전입니다. 다른 결말 찾기의 난이도는 별 4개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8세기의 파리는 가장 번성하고 화려했지만 그만큼이나 악취로 뒤덮인 도시였죠. 생선 손질로 끼니를 연명하던 한 여인, 그리고 생선 더미 위로 태어난 갓난아기. 여인은 사사나이인 줄 알고 그대로 썩은 생선 더미에 버려두는데 죽음의 문턱에서 들리는 아기의 우렁찬 첫 울음소리, 그 소리에 모여드는 사람들. 여인은 자신의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는 죄로 교수형에 처해지고 맙니다.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긴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파리의 고아원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니, 이미 좋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고아들 간의 폭행과 따돌림, 치열한 밥그릇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능력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보다 58,000배 뛰어난 후각이었죠. 네, 이 소년이 오늘의 주인공 장 바티스트 그루누이입니다. 편의상 그루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루누이가 13세가 되던 해 고아원은 고아들로 이미 포화 상태였고 암암리에 다자란 고아를 이렇게 노예로 파는 게 관행이었죠. 어김없이 7프랑에 팔려버린 그루누이. 7프랑을 지금 환율로 보면 7만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필 죽을 때까지 동물의 과적을 벗기는 무두질 공장으로 팔리고 말았으니 이곳이 바로 그루누이의 3번째 지옥이었습니다. 무두질 공장에 들어가면 시체로만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기 때문일까요? 그루누이는 살아남았고 이제는 배달 일도 맡게 됐습니다. 파리 중심가로 배달하는 일도 중노동이었지만 58,000배나 발달된 후각 때문인지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했다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인간의 내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희열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희열과 욕망에 이끌려 파리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후각에만 의지한 채 더 좋은 냄새만을 쫓아갔죠. 그리고는 파리 전체의 가장 좋은 냄새를 찾아냈습니다. 과일을 파는 한 여인의 채취였습니다. 그루누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후각이 이끄는 대로 점점 더 다가갔습니다. 아, 깜짝이야. 하지만 그녀는 향기만 좋은 게 아니라 자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배려도 무시한 채 너무 무리하게 냄새를 맡았고 끝내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후각이 58,000배나 뛰어나게 되면 냄새만 잘 맡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냄새를 영원히 기억하고 냄새를 따라 천리만리도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까지 쫓아온 그루누이. 다시 의지와는 상관없이 후각이 몸을 지배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리고 비명소리. 누군가 다가오자 입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축 늘어진 그녀. 겁났습니다. 일이 크게 잘못된 것만 같았습니다. 고의가 아니었고요. 그런데 후각이 명령을 합니다. 그녀의 옷을 벗기고 냄새를 맡으라고요. 태어나자마자 어미가 죽이려고 했고 고아원에서도 원래는 죽었어야 했고 무두질 공장에서도 죽었어야 했죠. 죽음의 문턱을 수시로 넘나들게 된다면 태어나 처음으로 느낀 황홀감과 희열 앞에서 차라리 한 번이라도 만끽하고 죽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루누이는 결심했습니다. 아니, 후각이 뇌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냄새가 필요해. 그리고 그걸 영원히 간직하도록 해. 몇 개월 뒤 그루누이가 다시 한번 가죽 배달을 하게 됩니다. 수치인은 한물간 향수 제조업자 발디니였습니다. 그루누이가 말합니다. 왜 다른 향수업자의 향수를 뿌리셨죠? 혹시 그 향수를 모방해서 새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 향수는 그렇게 좋은 향수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그리고는 거침없이 원액들을 섞어서 만들어낸 향수. 자신이 그렇게나 모방하려고 했던 향수와 완전 똑같습니다. 그루누이가 이번에는 더 좋은 향수를 만들어주겠다고 하곤 이름도 모르는 원액들을 후각에만 의존한 채 가져와서는 그까이 거 이렇게 뚝딱 만들어버립니다. 이 향수야말로 콧구멍을 뚫고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향기였습니다. 다음날 발데니는 그루누이를 무두질 공장에서 10프랑을 주고 사왔습니다. 발디니는 그루누이가 만들어준 신상향수를 팔아 떼돈을 긁어 모았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루누이는 이 편안해진 삶도 심지어 돈도 일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후각이 내린 명령, 즉 더 좋은 냄새를 영원히 간직하는 것에만 지배당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원래 그루누이는 향수를 만들어주게 되면 냄새를 보존하고 간직하는 법을 배우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여 별의별 실험을 다 했고 심지어 고양이까지 실험을 해버리고 말았죠. 이에 화가 난 발디니가 동물이나 인간은 냄새로 만들 수 없다고 소리쳤고요. 구르노이는 냄새로 만들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구르노이는 더 이상 그 어떤 목표도 욕망도 이룰 수가 없었고 점차 시체처럼 변해갔습니다. 병명도 알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렸다고만 진단을 받았죠. 발데니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향수 만드는 레시피를 몇 개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구르노이를 그냥 죽게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가까스로 의식을 차린 구르노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원액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요. 다행이었습니다. 그라스라는 마을에는 새로운 추출 방법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말에 죽을 병도 단번에 싹 낫게 된 구르노이. 그라스라는 마을로 가려면 발디니의 추천장이 있어야 했고 추천장을 써주는 조건으로 새로운 향수 레시피 100개를 알려줘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구르노이는 언제든지 향수 레시피 1000개 정도는 거뜬히 불러줄 수 있었고요. 이제 그라스로 떠나는 구르노이. 몇 개월이 지나서 그라스에 도달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운명적 만남이었을까요? 구르노이가 후광의 만점의 능력자라면 이 여인은 미모의 만점의 능력자였으며 이름은 로라였습니다. 하지만 구르노이는 외모 따윈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모 만점 로라에게는 구르노이에게만 느껴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향기가 났다는 것이죠. 구르노이는 후광만을 의존하여 로라를 쫓아갔습니다. 드디어 로라의 집까지 숨어들 수 있었고 로라에게 접근하려는 순간 또다시 새로운 운명의 만남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감지 능력 만점의 소유자 로라의 아버지였습니다. 오늘은 구르노이의 패배입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향수 제조 공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곳에서 구르노이는 차근히 원액 추출 공법을 배워갔습니다. 이 수조 안에 물을 끓여 원액을 추출하는 방법도 그중 하나였죠. 그럼 당장 원액을 추출해봐야 했습니다. 마침 마국간에 혼자 갇히게 된 여자가 있었고 구르노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르노이는 후각이 명령하는 대로만 움직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공법으로는 원했던 원액을 추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방법은 냉침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내의 매춘부에게 처음으로 시도해볼 참이었습니다. 매춘부는 자기 몸에 지방덩어리를 덕지덕지 묻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죠. 후각이 구르노이에게 명령합니다. 그 여자를 처리하라고요. 냉침법으로 원액을 추출하려면 이랬습니다. 우선 전신과 잘라낸 머리카락에 지방 덩어리를 바르고 시간이 지나 지방이 마르면 칼로 긁어내서 알코올을 섞어 팔팔 끓입니다. 라면 끓이듯이요. 이제 끓인 수증기를 모으면 원액이 되는 것이죠. 냉침법을 써본 건 처음이었지만 원액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매춘부의 강아지도 원액 냄새를 맡더니 다시 주인이 살아왔다고 착각하고 말았죠. 외모만 쪽 로라는 얼마든지 남자를 홀릴 수 있었습니다. 돈 많고 젊은 후작 정도는 금강산도 식후죽 먹겼습니다. 끼를 부리며 미로숲으로 숨바꼭질을 할 때였습니다. 구르노이가 나타났습니다. 로라는 그의 후각이 가장 원하는 타겟입니다. 드디어 구르노이의 승리가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 감지 능력 만점 로라의 아버지 감지가 시작됐습니다. 즉시 수색을 시작합니다. 구르노이는 이번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구르노이의 냉침법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이번엔 2명의 쌍둥이의 원액을 추출했고요. 지금까지 총 3명입니다. 감지 능력 만점 로라의 아버지가 의외를 소집하여 즉시 통금을 시행하고 살인자를 잡아야 한다고 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위기를 인지조차 못할 뿐입니다. 이로 인해 후각 만점 구르노이는 더 거침없이 원액을 추출해 나갔습니다. 4명, 5명, 6명, 7명. 드디어 감지 능력 만점 로라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로 한 의회. 로라 아버지는 용의자를 특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상흔이 없고 조금의 성범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즉 용의자는 무언가를 수집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 같다고 했죠. 정확했습니다. 역시 능력자입니다. 다시 8명, 9명, 10명, 11명.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지자 의회는 그 왕을 불러 이 악마를 처단해달라고 부탁하자 했습니다. 로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격정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살인마가 활기치고 다니는데 그럴 때가 아니라며 신이 아니라 신께서 주신 지혜를 써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새 원액을 11병이나 모은 구르노이는 이 원액들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니 존재해서는 안 되는 향수를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냄새를 맡아보곤 확신합니다. 로라가 필요하다고요. 때마침 로라가 으슥한 골목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쇠몽둥이를 꺼냈습니다. 사요나라 로라. 그때 또다시 나타난 감지 능력. 이번에도 로라 아버지의 승리입니다. 후각이 구르누에게 핀잔을 합니다. 멍청한 것,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군. 로라를 재우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로라 아버지, 그리고 벽장 뒤에 숨어있는 구르누이. 드디어 구르누이의 승리의 순간입니다. 잠들어 있는 로라에게 새몽둥이를, 괴성을 지르며 몸을 일으키는 로라 아버지, 그리곤 로라의 방으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다행입니다. 로라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열려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로라 아버지는 바로 이사를 떠납니다. 혹여나 쫓아올까봐 이삿짐과 하인들은 북쪽으로 행하게 하고 자신과 딸 로라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후각만점 구르누이가 쫓습니다. 경비병한테 물어보니 분명 북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르누이는 남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구르누이는 한 번 맡은 냄새는 영원히 기억합니다. 구르누이는 그 냄새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라의 아버지는 절벽 위의 여관 한 채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딸의 방을 확인한 뒤 딸을 가두고 문까지 잠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열쇠는 본인만이 가지고 있었고요. 내일이면 배를 타고 이 도시를 완전히 떠납니다. 그럼 감지 능력 만점 로라 아버지의 승리입니다. 늦은 밤이 되자 구르누이가 나타났습니다. 여관 앞에서 냄새를 크게 한번 들이키더니 창문을 열고 침입합니다. 여관 주인 부부가 곤히 자고 있습니다. 덩치가 사람만한 개도 잠에 완전 빠져 있습니다. 로라 방 앞에서 문을 조심히 열어봅니다. 잠겨 있습니다. 터벅터벅 태연히 자고 있는 로라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열쇠를 가져옵니다. 문을 열고 로라의 곁으로 다가갑니다. 쇠 몽둥이를 꺼내 높게 쳐들었습니다. 그때 돌아눕는 로라. 로라도 인기척을 느꼈는지 눈을 떠서 바라봅니다. 결론은 미모만점 로라의 능력이 가장 뛰어났다는 것이죠. 다음날 로라의 방문을 열어주는 로라 아버지, 그리고 차디차게 죽어있는 로라. 원액을 추출했고 이어서 11명의 원액이 든 향수에 로라의 원액을 첨가합니다. 너무 집중한 탓일까요? 분명 냄새를 한 번만 들이켰어도 잡으러 온 병사들을 피해 도망갔을 구르누이. 역시 로라의 능력 때문이겠죠. 구르누이마저 혼란에 빠지게 만들 정도로 완벽한 원액을 제공한 로라. 물고문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왜 내 딸을 죽였냐고요? 구르누이가 대답합니다. 따님이 필요했습니다. 곧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때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에 처해지는 구르누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르누이의 처참한 꼴을 보고 싶어 사형대 앞에 모였습니다. 구르누이가 등장합니다. 웬일인지 마차에 고급 양복까지 입고 있습니다. 로라 포함 총 12명의 원액으로 만든 향수를 손수건에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손수건을 펼쳐서 수천 명이 냄새를 맡도록 합니다. 갑자기 수천 명의 사람 전부가 하나같이 외쳐댔습니다. 신께서 오셨다. 천사께서 강림하셨다. 라고. 감지능력 만점 로라 아버지도 구르누이에게 다가와 용서를 구합니다. 구르누이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향수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 향수 몇 방울만으로 국왕도 그리고 나라도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수의 원액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더 많은 양의 향수도 제조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후각이 다시 구르누이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더 좋은 냄새를 찾으라고요. 세상을 하염없이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한 동굴로 들어가서 냄새를 맡아봅니다.
그리곤 깨닫습니다. 자신에게 나는 냄새가 가장 좋은 냄새였다는 것을요. 구르노이는 자신의 피부를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의 멈춤도 없이 계속 벗겨냈습니다. 그리곤 사라졌습니다. 구르노이도 후각도. 이렇게 영화가 끝났습니다. 다른 결말 부분을 쉽게 찾으셨다면 실오해를 도저히 못 찾겠다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설마 좋아요가 하나도 없진 않겠죠? 지금까지 영화 형수, 아니 향수였습니다.